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2% 빠져서 2404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700억 정도 팔면서 1%가 넘게 빠졌고요. 장중에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2388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점을 갱신할 뻔했고요. 지금 계속 2400을 지금 중심으로 좀 버티고는 있는데, 와, 지금 뭐 2400을 하회를 한 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이렇게 지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뭐 이어지고 있어서 참 쉽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다우가 0.07% 상승, 나스닥이 0.05% 하락. 지수가 거의 보합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뭐 비싸가지고요. 참 여기서 뭐 더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10년물 국채가 4.6을 넘었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다시 4.5대로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4.6을 넘었을 때는 와,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런 뭐 채권 가격이 이제 싼 거죠. 이 금리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좀 떨어졌어도 여전히 뭐 4.5가 넘으니까요. 여전히 금리에 대한 지금 부담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거의 안 빠져가지고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고평가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보면 뭐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긴 했습니다. 근데 0.3%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데일리로 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가치 지표로 보면 애플이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3조 9,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제 거의 4조 달러 가까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4조 달러라고 하면 환율을 1,500원 잡으면 거의 6천조거든요. 그래서 와, 시가총액이 6천조라 엄청나게 지금 그 비싼 그런 회사거든요. 삼성전자가 300조 좀 넘는데, 삼성전자 거의 뭐 20배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플이랑 삼성이 라이벌이었던 회사가 맞나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는데,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성장이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회사고, 지금 P로 봐도 과거 지금 P로 보면 42배가 넘고요. 물론 이제 실적이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포워드 P로 보면 31배 뭐 이런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30배도 싼 건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고평가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브로드컴이 그래도 2.3%가 더 오르면서 확실히 최근에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7% 빠지면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섹터들도 뭐 거의 움직임은 없었는데, 금융주가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 1%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계속해서 좀 이 가치 지표를 보고 있는데, 참 비싸긴 비쌉니다. 지금 웬만한 빅테크들이 다 30배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구글과 메타 정도만 20배대 초반. 그리고 테슬라는 뭐 이미 가치 지표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130배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보시면 지금 포워드 PER로 봐도 170배가 넘기 때문에 역시 가치 지표로는 지금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고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쉽게 이렇게 더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 참 유독 약해가지고 지금 한국 증시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일본 같은 경우 오늘 1.7%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좋았는데 우리는 뭐 이런 상황에도 못 올라갑니다. 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 4만 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증시 보시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장중 고점이 1487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서 다시 좀 빠졌는데 지금 빠져도 그래도 1470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환율이 이렇게 튄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건 뱅크런 초입 같은 느낌이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다 돈을 빼가지고 해외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종의 뱅크런 같은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런 제도적으로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30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전혀 투자를 안 하죠. 거의 다 그냥 해외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증시를 계속해서 좀 선진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좀처럼 진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긴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6%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에너지 솔루션이 1% 정도, 네,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주가 2.5%, 뭐 이 정도가 눈에 띄는 상승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1% 빠졌고요. 기아차가 거의 2%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약간 빠졌네요. KB금융이 0.58%, 그리고 신한지주 1%, 네, 삼성화재도 1.3%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뭐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적게 빠지진 않았어요. 1%가 빠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래도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증시가 열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날은 열지가 않아서 그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는 열지 않는데 미국 증시는 관계없이 다 엽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다 내년에 이제 2일 네, 다시 내년 첫 거래일이 되는데 네, 결국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국내 증시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연간으로 거의 1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 30%가 올랐고요. 일본 증시도 20%. 와, 결국엔 일본 증시도 올해 20%가 오르는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참 내년에는 좀 국내 증시가 좋아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좋아져야 될 텐데요. 어, 이렇게 지금 수익률 격차가 좀 심했던 적이 없어서 이렇게 심하면 조금 되돌림이 나올 만도 한데 참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참 위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좀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